一本かわしに来たに決まっておろうが 4차 성매전쟁을 다루는 페이트 제로웨인이 11화에서 이스칸달은 개판이 된 아이츠베른 성에 등장한 다음 세이버와 길가메시를 불러서 함께 술판을 벌였죠. 이때 라이드가 들고 온 술통은 타이가의 동창 네코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의 양조장에서 훔쳐온 것인데, 다음에 등장한 길가메시의 술에 리액션이 압도당하면서 묻히긴 했지만 나름 안목이 있는 라이더가 この土地の市場で仕入れたうちじゃこいつはなかなかの一品だぞ 라고 언급할 정도로 가게의 술은 굉장히 일품입니다. 아무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타이가는 친구의 양조장이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 범인을 때려잡기 위해 찾아 나섰다가 라이더와 웨이버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친화역 말레빈 라이더와 함께 신나는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웨이버는 일본어를 모르고 타이가도 영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라이더가 통역을 맡아서 멋있게 대화를 이어줬답니다. 그러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타이가의 말에 그동안의 대화에서 드러난 그녀의 성향을 대강 분석한 웨이버가 너의 행동력이나 지도력으로 봤을 때 교사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제안하자 옆에 있던 라이더가 와 진짜 너 방금 대답은 내 위대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났다 라고 찬사를 내리면서 웨이버의 직업 추천을 크게 긍정했는데요. 나중에 시계탑의 마술 강사로서 훌륭하게 성장한 웨이버가 제자들의 숨겨진 재능들을 죄다 발굴해서 대성시키는 존경 많은 일타 강사가 된 걸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특출난 안목이었던 웨이버나 이걸 알아본 라이더나 둘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교사라는 직업을 추천받은 타이가는 라이더의 개쩌는 통역 실력을 보고 감명받아서 영어라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진짜로 영어 교사가 되어서 학생만큼이나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どうさかさんだ。おはようございます。藤村先生。 아 그런데 훔쳐간 술통은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도둑질이라는 업보를 남길 생각이 없었던 웨이버가 더 좋은 고급 와인으로 양조장에 보내서 변상했다고 합니다. 여튼 친구가 미래의 일타 강사에게 직업 훈수를 들을 때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실한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살아가다 갑자기 탈선해서 급성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바람에 학교에서 빠따를 들고 미쳐 날뛰면서 말죽거리의 전설을 여러 번 만들어버린 여고생 네코는 조금 안타깝고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고생 시절 취권 빠따의 전설을 남겨버리고 술이 깨서 정신이 들자 급발진 좌퇴를 해버린 타이가의 동창 네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고양이 같은 외모와 삐죽 튀어나온 송곳니를 트레이드마크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 네코. 네,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네코입니다. 이 누나는 왜인지는 몰라도 알바한 지 5년이 넘어가는 시로한테도 영수증에 이름을 기입할 때 네코라는 별명을 적을 정도의 치밀함을 보이면서 본명을 숨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로와 함께 네코를 만나게 된 타이가가 그녀의 이름을 까발려버리면서 그 비밀이 드러나버렸죠. 그녀의 이름은 호타루즈카 오토코, 그러니까 성 빼고 이름만 말하면 오토코입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이름이 남자인 셈인데 학창시절의 타이가가 야 남자야 싸우남자. 이런 식으로 놀리듯이 이름을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네코의 학창시절 모든 연애와 청춘은 날아가 버렸고, 이것 때문에 빡쳤는지 네코는 치권바다 사건 후 자퇴하고 학교를 떠나기 전 타이가의 자리에 밀가루가 터지는 폭탄 함정을 설치하고 튀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지가 운영하는 코펜하겐 주점에서 쭉 일하게 되었는데,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고 5년 뒤 아무도 채용을 안 해주는 어린 시로를 알바로 받아주게 되면서 시로와의 인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전에 제가 네코에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자퇴하고 술집을 운영하게 되어서 다행이라 할 정도로 그녀는 가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로 코펜하겐 술집의 점주인 네코의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 케이크를 안주로 삼을 정도로 달달한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 가게를 맡을 때 이런 단맛의 안주를 주구장창 내놓는 바람에 손님들이 단맛 뇌절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코는 그런 아버지의 억제기 역할을 하고자 피크타임이 될 때마다 가게에 나가서 감시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론 장사가 제대로 되면서 가게는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네코의 입맛 취향은 매운맛입니다. 거기다 네코의 아버지는 배달 같은 분야를 잘 모르고 나이가 있다 보니 배달 쪽 일처리도 네코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배달 어플이나 택배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직접 옮기는 방식입니다. 에미야가의 오늘의 밥상 애니 4화를 보시면 직접 차를 타고 가게의 단골 손님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류도 레이칸에게 배달하기 위해 그 높은 계단을 술박스를 든 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참고로 차가 없었던 과거에는 무려 맨몸으로 20kg 정도 되는 술박스를 들고 류도사까지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류도사는 스님들이 사는 절인데 왜 술집 단골 손님이 있냐고요? 그건 동생도 모르는 절의 비밀 공간에 공수해온 술을 숨기면서 몰래 마시고 있는 술꾼 레이칸만이 알고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힘도 장난 아니게 센데요. 시로가 아르바이트를 한 지 4년째 되던 때, 그러니까 페스나 시점에서 약 1년 전에 시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술집이라는 소식을 주워 들은 타이가가 그곳이 호스트바 같은 화루개가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면서 폭주하게 되고 빡친 상태로 죽도를 들고 코펜하겐 술집에 돌격한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술 빨고 빠따의 전설을 남긴 뒤 자퇴한 고등학교 동창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검도 5단의 타이가는 네코를 때려 눕히고자 진심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성사된 현피의 결과는 놀랍게도 네코가 이겼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싸움이 끝까지 가기 전에 시루가 싸움을 말려서 그만두긴 했지만 그 직후의 상태를 보면 타이가는 덜덜 떨면서 눈치 보는 상태이고 네코는 자신만만하게 설마 내가 후유키 씨의 호랑이에게 한 판을 따낼 줄이야? 시로가 안 말렸으면 넌 병원에 침대나 무덤에 가버렸을 거고 난 살인죄로 교도소에 갔을 거다. 라는 말을 할 정도의 상태였기에 만약 시루가 이걸 안 말렸다면 과장이 아니라 진짜 둘 중 하나가 죽었을 싸움판을 이겨낸 네코도 전투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옛날 세대 고등학교 동창 최강자들끼리 현피를 뜨면서 피 터지는 싸움을 목격한 시로는 그날 이후부터 네코에게 더욱더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의외의 힘캐 네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행운 EX 랭커의 타이가를 이겼다는 말에 놀라신 분들도 몇몇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캐릭터와 사건의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MI 대청대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